세계 한인회 청년협회와 강민국 국회의원, 이기현 국회의원, 인하대 국제관계에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재외동포청이 후원하는 한인회 공공외교활동 사례발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세안청년 이병문 상근 부회장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국회에 대한 맹세로 가름하고자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빈은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에 한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쁘신 와중에도 이기현 국회의원님께서 다음은 심상만 명예회장님으로 인도 챈라이에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멀리 베트남에서 오신 장운숙 한인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베트남 한인회 이건 대협력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구환 홍콩 한인회 회장님이십니다. 이외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죄송합니다. 공동주최이신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롱재 재외동포 포럼 이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주최하시는 사단법인 세계한인회 청년협회 심상만 명예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세계한인회 청년협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시는 이기현 의원님과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님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한인회 공공외교 사례발표 세미나에 세계한인회 청년협회 명예회장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한인회와 공공외교라는 중요한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공외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 세계에 뿌리내린 한인회는 동포사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사례들은 한인회가 각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룬 값진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인회의 힘은 곧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은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기현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선배님들 인사드립니다. 네.
네, 대부분 저 지난 10월에 있었던 세계 한인의 날 대회 전후에서 다 뵀었는데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만 지금 국회 상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황 전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사실은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야 되는데 국회도 저는 못 들어오실 줄 알았어요. 출입 통제돼서 직원들 아니면 지금 출입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렵게 좀 들어와 오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격변기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결과는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과정에 이렇게 좀 행사를 또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행사인데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재해동 법무제에 관심을 갖고 15년 정도 이제 일을 해왔었는데, 정말로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올라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정치인이 됐던 학생이 됐던 아니면 주재원들이 됐던 아니면 재외동포사회에서 헌신하고 계신 한인의 간부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직능 대표님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동료의식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들이 세계에서 평가받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흩어지지 않는 민족이었고 한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계사회에서 우리의 정체성도 지키고 또 각국 사회의 발전과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에 월드코리아 뉴스에서 놓은 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의 이 기사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에서 미국 이민사를 또 빼놓을 수는 없는데 가장 또 앞서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드디어 이제 아시다시피 상원은 각 주에 2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서 102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102명 중에 한 분이 한국계의 상원이 탄생한 거 대단한 발전이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단 앤디 김의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 사회의 큰 성취가 올해 있었고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한류 문화의 확산과 세계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러한 또 정책 결과물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의 주제이듯이 700만 재외 국민들께서 각기 살고 계신 국가에서 정말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위상도 이만큼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생하고 있고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성과, 군사적 성과를 뛰어넘는 한국이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이정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들어오신 김에 그 과정들을 좀 보실 텐데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국가이고 세계 경제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고 군사적으로 5위권에 들어가는 대국입니다. 그러한 발전한 모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한 번의 시련이지만 저희가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선배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국회가 정신이 없어서 의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이 못 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도 지금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어서 지금 제가 8일 만에 오늘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속옷만 챙겨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언제 집에 들어가실지는 저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영입니다. 네, 저희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가 여기 계신 우리 심상만 명예회장님과 함께 MOU를 맺고 세계 한인회 연합회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죄송합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벌써 세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경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조금 전에 국회의원 이기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말 그대로 선진국에 들어선 민주주의의 국민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일하게 또 재동포 사회도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재동포청이 출범을 하고 이 재동포 기본 계획에서 이 공공외교를 재동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정책으로 이렇게 매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외교가 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공외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한인연합회와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벌써 이번에는 성큼 이 발표의 질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우리 한인의 여러분들께서 세계 각국에서 애써주시고 계시고 특히 회장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재동포 공공외교에 대한 것을 좀 더 토론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뭐 국내적인 위기상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다르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한인 사회가 점차 차세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세계 한인총연합회 명예회장이신 심상만 회장께서 예전부터 만드시고 또 새로 세계한인총연합회 구상구 회장님께서 또 이 공공외교를 중요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공공외교에 대한 재동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재동포 청장님께서는 일정상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체 사령 촬영 순서입니다. 일정상 먼저 일어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단체 사진 촬영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외교 활동 사례 발표에 앞서서 이진영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잘 보이시죠?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재동포와 한인의 공공외교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이진영 소장입니다. 아직도 우리 동포분들께서 인하대학교가 인천과 하와이의 합성어를 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그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으로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그래 70년 딱 됐죠.
54년도에 한국 전쟁 후에 이 조국이 굉장히 무너졌을 때 이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업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과 그리고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인하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이 동포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 인하공원,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동포들의 뜻도 기리고 있고요. 또 저희 연구소에 동포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동포연구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동포와 관련된 거로 저희가 지구촌 한인과 공공외교라고 하는 도서를 통해서 재동포 이주사와 공공외교에 대해서, 그리고 한인의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를 통해서는 이 세한령과 함께 공공외교가 뭐고 또 한인회가 어떻게 공공외교를 해야 되는가를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재국민 또는 재동포와 관련되는 영사 실무와 관련된 그런 책도 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재동포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인의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에 나오는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계한인총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참고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초 지식과 사례를 통해 한인회가 공공외교를 기획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크게 먼저 공공외교를 자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외동포 공공외교가 뭐냐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공공외교에서의 재외동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2022년도에 세계한인총연합회가 추진했던 재외동포 공공외교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고 있는 이 세미나랑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소위 이 소프트 파워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는 시리아 어제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국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연성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국력의 하나로 매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 공공외교라는 걸 통해서 이 국방력과 같은 경성 국력을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공외교는 미국 중심으로 대두가 됐는데요. 어떤 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서 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국민들에게 직접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브랜드를 높이는 그러한 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외교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 공공외교라는 것은 국민들 그리고 외국 국민들, 외국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퍼블릭 디플로마시,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공공외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10년부터 공공외교를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공공외교법을 만들고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외교부에 있어서 안보라든지 이러한 정무 외교,
경제 통상과 같은 통상 외교와 함께 공공 외교를 3대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한국의 외무부에서는 재외동포의 공공 외교라는 것을 2023년에 만들어진 재외동포청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공외교가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기여공공외교를 한국 외교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바로 재외동포 공공외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주기구라고 하는 IOM에서 나온 국가발전을 위한 디아스포라 활용방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재외동포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국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고요. 중국, 인도, 이탈리아, 프랑스,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재외동포의 역할을 얘기를 하면서 공공외교를 얘기하는가? 그것은 재외동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재외동포들의 대부분은 우리 한민족이지만은 외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위치에 있고요. 또 그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실상 이 초국경 시대인 세계화 시대인 지금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특히 SNS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건 지금 우리가 줌을 하고 있듯이 이러한 역할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외동포 공공외교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재외동포 입장에서 본 공공외교와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공외교가 다를 수 있겠죠.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를 위한 다양한 4가지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재외동포 입장에서는 거주국의 시민이자 국민 혹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재외동포는 최근에 차세대를 이관하고 다른 민족과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계이긴 하지만 민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 또 민족적 정체성에 있어서도 다른 민족적 정체성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거주국의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 공공외교를 행사하고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재외동포들 역시 공공외교의 대상으로서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방향은 첫 번째가 우리 동포들 자체의 정체성 함양이 1차적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를 잊어가기 때문에 이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거주국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인계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한인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 공공외교에 있어서 저는 이익과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외동포들에게도 이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뭔가 재미가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2가지 측면 속에서 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 재외동포들이 이 공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외동포에 대한 공공외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기여공공외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례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공의료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 공간 위주로 거주국의 수교 기념 공간 기념하는 그러한 것들, 또 한인 주간, 한인의 밤, 한국의 날, 퍼레이드라든지 한류 관련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 공공 외교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 공공 외교 같은 것은 한국에 대한 바로 알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민주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역사 문제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알리는 것, 그리고 한국학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한국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한국학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지식이 높아지면은 점차 다음 사례인 정책 공공외교 같은 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 공공외교 같은 것은 한국 정부 또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이해를 돕고 특히 한국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문화, 지식, 정책 공공외교 외에도 거주국에서의 공공외교가 있습니다. 기여, 봉사, 공생, 그리고 한인들의 인권 및 권리를 신장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국의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 거주국 내의 다른 민족들과의 공생을 모색하는 것은 이 한인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인들의 인권 및 권리를 신장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 우리가 보면은 불우한 한인들을 돕는다든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 입양인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여 공공 외교의 사례에 있어서는 거주국의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어려움을 도움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한인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한인애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생 공공외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다민족 다문화 공생을 위한 것들,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한흑 간의 화해와 친선도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및 권익 신장 사례도 있습니다. 인종 및 증오범죄 예방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한인타운의 치안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또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공공외교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재동포 공공외교라는 것은 한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공외교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재동포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거주국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그러한 단기적이기도 하고 장기적이기도 한 그런 외교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